경매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 여기 들어서 갈 수는 없죠, 그죠? 135km 되니까. 낙하했을 때는 충격이 크니까 최소한 6km 하고. 다리가 두루두루 떨리는데. 거기가 조금 위험해요. 한 2초에서 3초 정도만 가세요. 48시간 되면은 그게 얼음이 얼어나요. 크레인을 이제 풀어주면 그러니 무게를 이렇게 싹 떨어지는 거예요. 평균 100톤 이상 출고가 되고 있어요. 좋은 상태를 유지해서 오다 보면은 어체 상처도 안 나고요. 우리는 선망 같은 특성상 바다에서 빙장을 내고 오기 때문에 얼음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 이거 몇 년만 하다 가겠어.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경매를 통해서 1차 가격이 형성되는 게 한 3천억 정도인데 그게 이제 1차 가격 경매이고 또 그와 관련된 이제 전후방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음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어선에 공급하는 얼음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냉동 창고와 같이 합쳐져 있는 곳들이 연안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판장에 공급하는 얼음과 선사에 공급하는 얼음으로 주로 이제 분류되는데 주민들이 고기를 사면 그 선도 유지용으로 필요한 얼음을 주민협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공급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협회에서 요청한 대로 출고를 하고요.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이 선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냉동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지방에 보낸다는 표현을 쓰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먼 거리를 보낼 때는 차량으로 물건을 이제 이송을 하는데 선도 유지를 위해서는 얼음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기초적인 선도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배에다가 공급을 해요. 얼음. 우리는 선망 같은 특성상 동계를 내가지고 선동을 내가지고 고기가 아니고 바다에서 얼음하고 빙장을 내고 오기 때문에 얼음이 없으면 모든 작업이 지연이 되니까 출고가 지연이 돼가지고 중도맨들이 굉장히 큰 항의를 하죠. 성어기 때 기준으로는 좀 많이 나가지만 평균 100톤 이상 출고가 되고 있어요. 평균 한 100톤에서 145톤까지는 기준으로 생산 가능합니다. 9월에서 한 2월 사이를 성의를 보는데 뭐 3, 4분기, 4, 4분기 되면은 고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이 나는 만큼 또 굵은 고도가 난다면은 전국으로 시판될 거 아닙니까? 그럼 생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얼음 덮든지 깔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음이 2개 분기 중에 많이 나가죠. 4층이 얼음을 만드는 곳이니까 거기는 상온에서 작업을 하고 3층이 저희가 이제 출고장으로 쓰고 있는데 수도 상수도물 염소 소독을 해서 아이스캔이라고 하죠. 얼음을 얼리는 그런 틀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원수를 한 135kg 정도의 물을 적정량을 공급을 하고 우리 아이스크림 얼리듯이 브라인이라는 그 수용액에다가 담그면 저희가 마이너스 10에서 12도 정도 되는 브라인 수용액에다가 48시간 되면은 그게 얼음이 얼어 나와요. 탈빙은 크레인으로 아이스캔 틀을 이제 이송을 해서 아이스캔과 얼음의 표면을 격리를 시키죠. 얘를 그래야지 잘 탈빙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팬덤프라고 하는 그 탈빙기에다 올려주면 그래갖고 이제 크레인을 이제 눕히는 거죠. 눕히면 이제 안에 있는 탈빙수랑 같이 얼음이 같이 한꺼번에 나오게 돼요. 여기서 이제 막 이제 녹힌다고 얘가 바로 안 나온다니까 표면에 알아 붙어 있으니까 그냥 일반 이게 수돗물을
해주면은 녹잖아요. 얼음하고 캔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얼음이 붕 뜨죠. 그 안에 물이 차 있으니까. 여기 캔 덤프에다 나중에 올리면은 이제 싹 기울거든요. 크레인을 이제 풀어주면 그럼 무게로 이렇게 싹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13개 딱 나오고 빈 통에다가 다시 이제 수돗물을 받는 거예요. 크레인이 이제 항시 작동을 하다 보면 이상 발생했을 때 조치를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마 경력자들이 오랜 그 숙련된 노하우로 그게 가능하니까 경력자들이 필요하죠. 처음엔 크레인을 배울 때 조작 미숙이라든가 이 고정으로 움직이는 게 약간 흔들림이 있어요. 하다 보면 과하게 작동을 해가지고 이게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크레인에서 아이스캔도 떨어지고 전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동할 때는 최소 높이로 이동을 하고 만약에 이제 낙하했을 때는 이제 충격이 크니까 흔들림이 좀 적도록 작업을 좀 조심조심해요. 헬빙하는 데가 시간이 오래 걸려. 겨울에는 아무리 차가우니까 여름에 약간 미지근해질 거 아니에요. 옥상에서 약간 데워져 나오니까 탈빙이 손쉬운데 겨울에는 몇 번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달아 놓는 거예요. 저렇게 미리 상온에다가. 여름에는 또 저렇게 하면 안 돼. 깨져버려. 왜냐면은 급속하게 온도가 상승한 그쪽으로 빼버리니까 얼음이 금이 쫙 간다고요. 저희는 아직 자동화가 안 돼 있어서 사람 인력으로 한 장씩, 두 장씩 빙하강기라는 곳에다가 수입을 시키면 이제 빙하강기라는 건 이제 저희 4층에서 3층까지 이송을 하는 그 라인이거든요.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고 그게 얼음이 빠지면 다시 압축된 공기 압으로 인해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탈빙된 얼음이 나오고 나면 거기서 빙하강까지 거리가 한 10m 정도 이렇게 거리인데 일일이 사람들이 밀어서 넣게 돼 있어요. 얼음을 옮기고 저희가 세빙기까지 얼음을 밀고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초보자들은 중량에 대한 부담도 있고 얼음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잘 조절하는 게 승민자들이 잘하는 일이라고. 들어서 갈 수는 없죠, 그죠? 135km 되니까 이제 얼음 이송할 수 있는 이제 집게를 다 이제 빙운반 집게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인력으로 이렇게 다 끌고 가는 거죠. 얼음 잘 밀게끔. 그쪽으로 밀어만 주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세빙기가 이제 파쇄를 하는 거죠. 한 2초에서 3초 정도면 파쇄가 됩니다. 거기가 조금 위험해요. 이게 파쇄기가 바로 개방되어 있잖아요. 평소에는 막아 놓는데 작업 중에는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조금 위험한 부분이죠. 중도민 협회나 저기 중매인이나 이제 어종에 따라서 뭐 굵은 얼음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잔 얼음은 요구할 수 있으니까 세빙기 자체에서 이제 크기 조절이 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빙교는 선사 공급하기 위해서 송빙교 탑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돌재까지 선박되는 곳까지. 보통 중도메인 이렇게 요구하는 수량은 보통 이 건물 바로 이렇게 위에 세빙축 타고 따로 이렇게 출고하는 곳을 만들어 놔서 바로 이렇게 세빙기를 통해서 출고합니다. 우리는 1톤이 기준이라. 근데 미약가는 1톤이 다 안 들어가. 그러니까 뭐 최소 뭐 한 장 달랄 때가 있어. 7장 반이 1톤이에요. 7개 하고 반은 저희가 뭐 또 기술적으로 커팅을 해. 한 장 한 장씩. 한 장이든 한 각이든 그 뭐 부르는 사람 나름이긴 한데. 운반선이 보통 있잖아요. 운반선이 시장에 들어와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보라고 큰 포기 담고 내 속에 포기 있잖아요. 얼음을 담보에다가 담아가요. 거기다가 얼음을 담고 해역까지 가요. She gives me loving like I ain't ever had. And toss me to the curb like a dirty dish rag. Say, boys, is the juice worth the squeeze?
성빙교는 천사 공급하기 위해서 성빙교 탑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제일 끝에 해상탑에 선박 되는데 거기까지 뻗어 있어요. See her, I tell myself I'm through. But I got this itch, just won't go away. She scratches it like no one else do. She got the goods that make my head spin and turn. Well, I know what I'm playing with, cause I keep getting burned. Oh, tell me boys, what you think? Is the juice worth the squeeze? 제빙 운반하고 출고하는 인원은 8명이고요. 그 제조 과정에 있는 사람 또 5명 있어요. 10년 이상 됐죠. 한 15년 넘었지. 배가 한 100에서 200톤 정도면 한 100에서 150? 2010년대 그때 한창 얼음 많이 나갔을 때 한 300에서 400톤 나갈 때가 있었어요. 하루에 6시부터 깨가지고 오후 한 4, 5시까지 계속 수산을 해야 돼요. 직업병은 추운 곳에 일하다 보니까 자주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니까 휴게 시간을 적정하게 이용을 하고, 일이 많을 때는 피가 차가워지니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손발이 이렇게 움직이기가 곤란할 정도로 추운 경우가 많아요. 여름에는 일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 녹일 시간도 충분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몸이 거진 뭐 겨울하고 똑같으니까 되게 힘들죠. 허리 쪽 자세가 좀 숙인 자세에서 손목에 힘을 많이 쓰니까 부담이 되죠. 뭐 배에 출고할 때가 제일 오래된 중직자분이 많이 하겠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돼. 판장에 그 얼음을 공급할 때 배에도 공급을 같이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인력을 어떻게 이렇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출고량이나 이런 걸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라고 보면 되죠. 제가 들어올 때는 여기 어시장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곳이었죠. 수산 쪽에서는 중추적인 곳이다 보니까 기술자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러면 새로운 배워서 기술을 좀 이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업종이다 보니까 새로운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이전하는 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어요. 지금 인력으로 다 하고 있어요. 다음에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라인들을 다 자동화 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들어온 물량도 적어지고 대신에 전기세는 확 뛰어버렸지, 공장 노화되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완전 적자가 돼버린 거죠. 고기가 많을수록 얼음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고기가 많이 나면 또 일하는 보람이 있어요. 직장이니까 땀 흘려서 일하고 연초에 잡았던 목표치 달성하고 전 직원들이 뭐 잘된 상여금이나 보너스를 받고 이러면 뭐 보람을 느끼는 거죠. 저에게는 뭐 직장 생활의 마지막을 함께 하는 곳이라고 봐야죠.